최근 헌법 개정에 나선 북한이 남쪽과의 영토 완전 분리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방사포 시험 사격도 진행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북한이 오늘부터 남북 간 영토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우리와의 육상 연결 수단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얘기 전에 맥락부터 한번 좀 다시 짚어보면은요. 예. 자, 김정은이 남북 관계가 이제 통일 관계가 아니다. 같은 민족으로 못 보겠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고 전쟁 중인 두 교정국의 관계다라고 얘기한 게 2023년 12월 30일 그러니까 그 북한 노동당 중앙위 국위 8차 전원회의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이루어졌는데 이제 대표 보고 있으면은 올해 2월에 경의선 도로의 방벽이 좀씩 이제 세워지고 4월에는 그 화살머리 고지 전술도로에 이제 지뢰를 깔고 그다음에 6월에는 동해선 철도를 철거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국경 지역에 방벽을 설치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분리를 하는데 자 지금 저 얘기를 하죠. 국경 지역 요새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넘어오지 못하게 확실하게 그 장벽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사격 진지, 우리가 벙커라고 부르죠. 이제 사격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판다거나 아니면 대전차 방벽, 대전차 도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본다면 용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설치하면은 정말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아마도 그런 식의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요. 이게 진행되는 게 생각처럼 안 빨랐다는 거죠. 게다가 예. 한 6월 있었지만은 7월, 8월, 9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북한도 어차피 저것이 이제 군병력이 해야 되는데 이 병력들이 일단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지어야죠. 예. 그다음에 7월 말에는 엄청나게 큰 홍수도 있었죠. 이제 재난 복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까지 이제 수확해야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 이제 이런 조치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북한이 오늘 오전에는 미군에도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지역의 요새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하고는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은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정말 그 도심을 벽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요. 200km, 250km가 넘는 254km. 이거를 무슨 벽으로 만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애초에 이 군사 분계선 지형이 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적인 방벽은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의선 지금 철도 쪽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요새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걸 느껴져요. 미국에 전화 통지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지난 국군의 날 이후에 굉장히 한미 연합군에 대해서 많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구나. 자칫 자신들의 행동이 군사 행동으로 해석이 돼서 혹시라도 이제 공격을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작년 12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국가의 이렇게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영토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런 군사적인 조치가 헌법 개정을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은 헌법 개정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대결 국면들, 전쟁 국면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북한이 소위 그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열등감과 위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언어를 그대로 그러니까 남한말 따라한다거나 심지어는 드라마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유포하면 처형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확실하게 격리시켜야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내려보내는 것도 우리 대북 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영토 조항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것이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전체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기들이 확보한 부분만을 영토라고 과연 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 쪽도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할 거냐? 사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헌법과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다가 이제 또 김정은이 한 말이 있죠. 자기 얼마 전에 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 현무5 같은 무기 체계 보면서 야 무슨 우리는 핵 가져도 안 무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야 우리는 남한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영토 조항하고도 또 약간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정제된 형식의 것이 곧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국군의 날 이후에 어떠한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토 조항 신설의 시기나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모순들을 어떤 식의 논리로 극복하냐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북한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상당히 나름의 내러티브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핵 보유한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한다라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장황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니까 당연히 가져야 돼. 우리는 전 세계 핵이 없어질 때까지 핵을 가지고 있을 거야. 좀 말 같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논리 같은 것들로 북한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내러티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들을 설정하면서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에서 노광철이 신임 국방상으로 제기했는데요. 노광철 국방상 어떤 인물인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2019년 12월에 해임이 됐다가 4년 반 만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이 복귀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노광철 자체가요, 우리에게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6년 5월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맡았던 직책이 제2경제위원장이었어요. 북한의 제2경제라는 건 군수경제를 얘기하고요. 결국은 무기체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민무력 상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9.19 군사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정상 외교나 이런 거에 관한 인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임이 됐단 말이죠. 2019년 12월에 해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4월에는 국무위원회에서도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숙청된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총참모부 취하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중장 계급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 연구소에서 이제 군사 전략을 연구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의 전문은 무기 체계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군사 전략에 있어서의 나름 어떤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 아니겠냐. 그럼 이런 인물을 다시 기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북한 맥락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즉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면서 또한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뉴스 우리에서 뉴스 소개했었지만은 북한군 전사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사실 북한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으로는 소수나마 참전하면서 전쟁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도 새로운 군사 전략이라는 게 이제 남북 적대 관계에서의 군사 전략. 자,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한 인물로서 노광철이
선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사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240mm 방사포의 성능을 검증하겠다면서 시험 사격을 했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뭘까요? 240mm 방사포는요,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그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이제 1994년 발언의 범, 그러니까 가장 실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될 예.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무기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정거리는 한 67km 정도 개량된 것이 네. 그렇게 되는데 예. 뭐 원래 이제 개량 이전은 40km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이제 군단용 그 화력 지원 장비 그런 것이고 사실 뭐 핵을 탑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탄두도 사실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라고 평가가 되지만은요. 자, 어쨌거나 사실 이 무기 체계는 그 전쟁의 전술 단계 혹은 작전 단계에서 활용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즉 이제 그래서 일부 이것이 러시아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예. 그 이전에는 거의 이제 그 유도가 안 되고 이렇게 그 겨누는 대로만 날아가는 그런 무유도 로켓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 2월부터 등장하면서 조종 방사포탄 예. 그러니까 유도가 가능한 방사포탄 혹은 갱신형 240mm 방사포, 40mm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 거죠. 예, 뭐 기존의 방사포탄을 유도 기능을 적용해서 개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최대 사거리가 수도권 이상까지도 목표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북한이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포탄의 성능이나 활용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핵탄두를 장착하거나 이런 무기 체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괴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한 우리 500파운드 폭탄 그러니까 한 뭐 250kg짜리 그 공대지 폭탄, 이 항공기에서 떨구는 폭탄 중에 굉장히 작은 겁니다. 예. 그 정도 위력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 한 채 정도, 되게 자그마한 건물 한 채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큼 뭐 무슨 뭐 정말 뭐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전선에서 이제 저것이 굉장히 여러 발이 동시에 발사됐을 때 한 지역을 제압하는 그런 성격으로는 의미가 있는 무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험 사격 소식을 대외 매체에는 공개를 하고 노동신문에는 게재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바로 이런 것에서 이제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노동신문에 뭔가를 실을 때는 국내 정치 내부 치정용. 그래서 이게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렇게 큰 일을 우리 장군님이 하셨다. 예. 이제 이런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외신 매체만 이것을 실었다라고 할 경우는 내부용보다는 뭔가 외부로 보내는 메시지가 예.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 수출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